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사왕입니다. 저는 하우패스에서 실무 강의를 맡고 있고요. 오늘 26년도 대비 감정평가사 시험 2차의 감정평가 실무 하우패스 연강 커리큘럼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패스 실무 커리큘럼이 조금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실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실무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기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이니까요. 조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실무의 커리큘럼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평가 실무의 시험 또는 이제 평가사 시험 전반을 보면 일단 경쟁률, 예. 이게 이제 과거에는요, 2,000명 내외 또는 3,000명 내외의 출원자들 중에서 200명 정도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실무의 꽈량률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의 준비 자체를 수험생들이 조금 쉽고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는 다 아시다시피 올해 출원자가 이제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000명, 8,000명 이렇게 출원자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춰야만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는 뭐 효율성을 빌미로 해가지고 조금 기본적인 것 위주만 공부를 하시면서 합격한 케이스가 왕왕 나왔기 때문에 수험 전반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뭐 편안하게 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 아시겠지만 이 실무의 꽈락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수험생들이 이 시험을 어려워하는 것도 맞고요. 또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시면 이론 복교가 아무리 받쳐준다 하더라도 합격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우패스는 뭐 항상 최고를 견지해 왔고 경쟁력 있는 수험생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상당한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요. 그래서 사실 이 평가사 3명이 좀 많은 커리큘럼을 좀 나눠서 분담해서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한 커리큘럼을 원팀으로서 조금 배분하고 이 커리큘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황인하 평가사를 소개시켜 드리면, 황인하 평가사는 한 31기 정도 됐나요? 정확한 기수 잘 모르겠는데, 예, 합격한 지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편안하게 공부하기 위한 수험생들 또는 입문자들을 위해서는 황인하 평가사가 상당히 친절하게 0부터 1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그런 강의를 황인하 평가사가 맡게 되고 기초과정 그리고 독종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고 따라 풀게 하는 그런 쉬운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 저는 이제 중급 심화 이론 정도를 맡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드리는 강의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문제풀이를 위해서 기출문제 그리고 스터디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승현 평가사는 공적 특강이라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조금 많이 버거워하는 정비 사업이나 보상에서의 심화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커리큘럼을 짜게 됩니다.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실무 커리큘럼은 이제 기본 이론의 입문 파트 황인하 평가사가 맡게 되고요. 저는 심화 이론, 기본 강의의 중급 강의,
황현아 평가사의 입문 강의가 쭉 끝나고 나면 다시 복습과 더불어서 심화하게 되는 이 중급 이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승현 평가사가 공적 특강의 기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 강의들의 어떤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론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주로 드리고, 문제풀이를 위한 단초 정도들만 심어드리게 됩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쪼렙 타출반, 독종하고 결부돼서 하게 돼 있고, 퀀텀 점프반, 기출 분석 특강이 있습니다. 쪼렙 탈출과 퀀텀 점프는 황현아 평가사가 하는데요. 쪼렙 탈출반은 이런 거예요. 처음 문제를 푸시려고 하면 기본 이론을 들으셔도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게 실무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현아 평가사가 하나하나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따라 풀게 하는, 풀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풀어보는 그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을 같이 갖는 아주 쉬운 강의고요. 퀀텀 점프반은 이제 문제집에 있는 약간 중급 수준의 문제들을 풀어드리는 강의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게 되면 사실 우리 시험에서, 이 실무 시험에서는요, 기초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의 문제를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고요. 그 고급 단계에 왔을 때 결국 기출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강의는 이제 제가 분석 특강을 해드리는데, 이 기출 문제의 어떤 특징이 아무래도 논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답이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그러나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의 패턴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커리큘럼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무 입문, 기본 입문이 이제 바로 4월 11일 날 개강이 돼서 매일 수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론 복교 강의도 있긴 하지만 일단 5월 초까지 매일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황현아 평가사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는 강의를 진행하는데, 쉬운 이해, 그다음 문제풀이를 위해서 직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이제 처음 공부를 또는 2차 공부를 시작할 때 조금 타이트하게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수험의 어떤 습관들이, 공부하는 습관들이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매일 진행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기본 입문을 통해서 제가 진행하게 되는 심화이론 중급을 위한 초석을 다져서 이제 이렇게 중급 기본 강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게 되고요. 황현아 평가사 끝나고 나서 이제 5월 초부터 쭉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 일요일 2번 하게 되고, 이게 이 실무를 잘못 접근하게 되면 개념이 시험 볼 때까지 또는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시험을 치르는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체계를 잡고 또 어디 수준, 어떤 깊이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합격을 할 수 있다. 결국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은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버렸을 때 시험 문제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의 시험은 탈락. 그럼 또 1년을 또 공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체계와 심화를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많은 강사들이 쉽게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또는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심화 과정을 거치고 반드시 수험생 평균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해야지만 우리는 합격권에 들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황현아 평가사의 4월에 입문 강의가 끝나자마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드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강의, 문제풀이 강의인데요. 이게 이제 5월에 시작되게 됩니다.
요때 당시에는 이제 중급 제 강의가 병행되면서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래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커리큘럼이 진행될 거고요. 수업 초반에 우왕좌왕 하시는 시간들 혼자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황인하평가사가 계속 잡아주는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더하기 빼기까지 다 가르쳐주는 강의가 요 쪼렙 탈출 강의입니다. 그래서 입문자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강의였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 기본 강의에서 제 중급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게 되면 플러스 문제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문제집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집의 중급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 문제 분석의 방법, 답안 작성의 스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잡힌 듯, 실무가 좀 잡힌 듯 하면 그 시기에 이제 기출문제의 패턴을 분석하고 정확한 정답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한 예측과 대응, 문제 분석 방법에 대한 체계를 갖춰드리는 강의를 기출문제 분석 특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조금 다르게 GS 스터디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8월경부터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이 실무 이론 법규 시험을 하고 와서 보시고 첨삭하고 그거 답안을 채점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는 강의 또는 이제 일종의 뭐 모의고사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작년부터 한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 커리큘럼은 아니고 기본 강의 내지는 이제 종합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걸 연계해서 스터디까지 제가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보조를 맞춰 갈 겁니다. 우리 스터디의 특징들은 또는 이제 특장점 또 보시면은 강사들이 채점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답안 첨삭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출제하는 문제, 이 스터디에서 보여드리는 문제는 정말 고퀄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시게 될 텐데 정말 엄선되고 그 다음에 정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후벼 파는 그런 문제를 드림으로써 상당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적 특강은 내년 26년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말이 공적 특강이긴 한데 어쨌든 이 내용상으로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단원들을 잘 정리가 되어야지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 환지사업, 뭐 보상평가 중에서도 되게 심화된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사실 시험에 조금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 실무 공적 특강을 김승현 평가사가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 평가의 논리 심화 이해 그리고 각종 답안 작성 스킬, 최종 종합 정리를 여기서 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4월에 개강을 이제 실무 입문으로 하게 됩니다. 매일 강의가 진행되고요. 이게 끝나면 제가 중급 강의로 기본 강의를 중급 심화 강의로 진행되게 되면서 여기서 배웠던 기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이 중급 강의와 연계되는 쪼렙 탈출반 문제풀이를 황인하 평가사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을 여기 쪼렙을 탈출했다라면 이제 퀀텀 점프 이제 실력을 올려가는 문제풀이를 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10월 정도부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랐을 때 진행하게 되고 내년에 5월 달에 공적 특강을 김승현 평가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4월 달, 5월 달의 달력인데요. 아무래도 좀 커리큘럼이 매일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달력으로 다시 정리해 드린 건데요. 4월 11일 날 인문 황인학평가사의 인문 강의, 기초 강의가 개강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매일 강의가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기만 하면 절대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초반에 자칫 공부 습관이 잘못 들면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공부하는 이상한 수험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에서는 최소 하루 10시간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일단, 그리고 빠르게 전반적인 기초적인 인문의 내용을 습득해드리기 위해서 쭉 이렇게 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문이 끝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월, 화, 목, 금, 은 문제풀이, 독종, 그러니까 이게 쪼렙 탈출반이에요.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그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게 되고요. 저는 5월 4일 날 기강해서 이렇게 중급 강의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심화되는 내용들을 같이 가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층 더 향상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월, 5월이 진행되면서 간다라는 걸 예시로 보여드렸고, 요 이후로는 이제 독종이 별도로 매일 진행되는 독종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제 강의 또 기출 강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수험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공부에는 효율성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공부를 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이상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효율성이지, 절대 쉽게 공부한다, 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패스 강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 커리큘럼과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성은 수험의 평균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수험의 평균과 합격자 평균은 다른 거 아시죠? 수험의 평균은 8,000명을 대상의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합격자 180명의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이 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아무리 뭐 대형 학원들이 많은 광고를 하고 단기 합격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단기 합격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도 쉬운 방법으로, 덜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 하우패스 실무 커리큘럼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